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가법 문제풀이 4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391번부터 마지막 문제 402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9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91번. 다음은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어긋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 공동이익에 어긋날 염려입니다. 각 부분 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각 구분 소유자는 아닙니다. 이때의 구분 소유자는 어떤 구분 소유자? 바로 요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죠. 네, 관리단 집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자, 요 집회에서는 결의를 해야 되고, 관리인은 그냥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그렇죠. 지정된 그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틀렸네요. 2번.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는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장애가 현저하여 행위 정지 등의 청구만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때에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전유 부분이 주거 외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 구분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 개축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5번. 경매 청구권의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소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1번 하나만 X니까 39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2번.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일 많은 수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체고해야 한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맞고요. 세 번째, 이에 체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네. 아는 건데 하겠다는 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4번.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한 단지 내에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3번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9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3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실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꼭 맞고요. 두 번째,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자, 혼인을 했어요.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 신탁 약정은 약정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아니죠. 부부가 됐으면 부부가 된 때, 즉 결혼한 때부터,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5.
신탁자와 친구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의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4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제외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 제외되지 않는 건 5가지가 있는데 그 제외되지 않는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배제됩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조건을 안 써준 거예요. 무슨 조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회피를 목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 자, 해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것.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다 맞습니다.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니까 3인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역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맞고.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역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5. 신탁범위에 의한 신탁재산이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역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자, 2, 3, 4, 5는 다 제외되고 1은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5번 39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5번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자, X토지가 경매에 나온 겁니다.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친구인 을이 매각을 받는다. 자, 경매에 참여한 건 을이고 뒷돈된 건 갑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을 대금을 완납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을이 주인이 된 겁니다. 자,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틀렸고요.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럼 누구냐? 을이 법령 소유권을 등기받았으니까 을입니다. 틀렸고요. 3. 갑이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을의 거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것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자,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다가 그 무효를 전제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처분대금을 돌려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 그렇습니다. 5. 을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했는데 정이 악이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니야.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이고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입한 경우에 취득할 수 없는 거지 단순히 악이라는 이유로 취득할 수 없다? 아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다 X고 하나만으로 옳은 것을 구하니까 39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6번 갑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렇죠. 종중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3번 병이 제3자 병이죠.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도 취득을 합니다. 4번 병이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배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못하고 그냥 단순히 알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5. 4의 경우 갑 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대위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그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39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7번 병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격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전형적인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런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자, 투격자 갑이 있어요. 자, 갑. 자, 갑이 있는데, 갑이 누구하고 거래를 맺었다? 을하고 뭘 했다? 이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을에게 자금을 주면서 을하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을로 간 겁니다. 매도하고. 그런데 병은 지금 병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병은 모른다. 이 경우에 병과 을은 거래 유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고 왜 병이 모르니까. 대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갑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해지가 안 되는 게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고 모르면 이건 아주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1.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명의신탁 약정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해지로 이유로 한 진정 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2.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자, 틀렸고요. 3.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무효인데 뭘 해지를 해? 자, 그래서 틀렸고요. 4.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병은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을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자, 이렇게 매도받은 걸 을이 새로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이 경우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죠. 악이어도 배매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렸네요.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39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8번 2007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갑과 매도인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합니다. 이때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등기 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갑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소멸하지 않았답니다. X. 2.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내적으로 갑이 토지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 이전도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그냥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 병이 명의신탁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이게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알든 모르든. 그래서 X. 5.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X. 다 X고 하나만은 옳은 곳을 고르니까 39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9번.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이전자입니다. 전자 부탁을 했다. 이 경우 법률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을 역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자, 을 소유의 토지가 을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매도한 겁니다. 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그리고 병 명의를 빌리기로 했으니까 직접 병 앞으로 자 명의를 빌렸다는 얘기는 뭐였다? 둘 사이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전 등기는 병 앞으로 해주기로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을과 갑과의 매도는 유효합니다. 매매는. 그러나 을에서 병으로의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이런 걸 알고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1.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2. 을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경로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로받은 정은 자, 이 경우에 정이 이전 등기 받았다면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는 정이 되는데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틀렸네요. 자, 취득합니다. 설사 정이 악이더라도 취득합니다. 악이더라도. 그러나 정이 배임에게 적극 가담할 때는 그때는 취득 못하죠. 자, 3. 을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가 경로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다. 그렇죠.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을입니다. 왜? 병이 산 게 아니잖아요. 자, 맞고요. 질문. 4.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경로되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하여 대위해야 합니다.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을에게 갑 자신 앞으로 등기 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만일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경로되었다면 갑과 병이 부부인 경우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에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세포터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여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39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0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는 위 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명법 제2조 맞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른 물건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인자에 한한다. 선의인자에 한한다. 이거 틀렸죠. 선이든 악이든 다 무관합니다. 불문하고 틀렸고요. 3. 3자 간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로 인한 물건 변동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4.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건 변동은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이름으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보니까 40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번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없이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부간에 이러한 조세포탈 등 이런 목적 없이 하는 건 가능합니다. 1.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병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제3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실제 주인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을을 대의하여 청구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4.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갑은 직접 병에게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설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4.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의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5번 갑이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자, 이거 중요한데,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가 주장될 수 없고 회복하기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병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자 을이 신탁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다만 이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40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번 친구 사이인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 갑을 간의 약정을 했습니다.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 소유의 토지를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 경우에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둘이. 물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제3자 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병이 나왔는데, 자, 병이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매입은 누가 한 거예요? 갑이 매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이렇게는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등기는 을 명의로 한 거예요. 이전 등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1.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2.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알았다면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죠. 갑과 병 사이의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로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3. 이의 경우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병이다. 그렇죠. 을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유효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 자, 을이 이전 등기 받아서 정에게 토지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정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선의 악이 불문하고 악이어도 취득합니다. 자, 하나에 요게 틀린 거죠.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40강으로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02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저자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으로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402번까지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그동안 기본서 강의야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충분한 연습이 되신 분들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동강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바탕으로 또 모의고사 공부도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리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